3일절 연휴 마지막 날 제주 육상의 대부분 지역에 강풍경보가 내려졌고 모든 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되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크고 작은 사고들도 잇따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풍경보가 내려진 활주로위로 여객기가 휘청이며 착륙을 시도합니다. 가까스로 지면에 닿은 항공기는 하얀 물보라를 내뿜으며 급히 속도를 줄입니다. 여수와 포항 등 다른 지역 공항의 기상 악화로 일부 항공편이 결항했고 하루 종일 지연되는 항공편이 잇따랐습니다. 대규모 결항 사태가 빚어지지는 않았지만 강풍으로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착륙하려고 할 때 한번 실패해서 다시 또 좀 하늘 돌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좀 비행기 계속 흔들리니까 옆에 딸도 엄청 무서워하고, 근데 다행히 잘 착륙해서. 바닷길은 아예 막혔습니다. 제주 전해상에 풍랑 경보가 내려지면서 완도와 진도 등을 잇는 10개 항로 여객선이 모두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크고 작은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도로를 가로막는가 하면 항구 안까지 밀어닥친 높은 파도로 정박 중인 선박이 넘어지거나 침수되는 등 수십 건의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시민과 관광객들은 하루 종일 불안 속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제는 낮에는 반팔도 밥 먹고 나오면 반팔 입어도 될 만큼 완전 봄이더라고요. 나 오늘 바람까지 보니까 체감이 너무 해가지고 여러 겹을 껴입었어요. 저기 해변가는 완전 태풍급이어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강한 바람이 몰아닥친 한라산에는 돈네코 탐방로가 폐쇄됐고 나머지 탐방로도 부분 통제됐습니다. 마라도와 가파도에서는 순간 풍속이 시속 110k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몰아닥치는 등 3일절 연휴 끝자락에 온 섬이 강풍에 시달렸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기 참사를 계기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의 항공기와 조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2공항 예정지에서 8순의 나이에도 혼자 힘으로 5년 동안 철새를 조사해온 강석호 할아버지를 조인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라산에서 내려온 용천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광활한 습지. 하늘에서는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세계적 희귀종 저새가 힘차게 날갯짓을 하고 잔잔한 물 위에는 통통한 물닭들이 여유롭게 쉬고 있습니다. 찬바람 부는 겨울이면 강석호 할아버지는 카메라를 들고 새들의 국제공항으로 불리는 하도리 철새 도래지를 찾습니다. 여기는 항상 이렇게 담수 물이 항상 이렇게 존재돼 있고, 그다음에 깔 때 먹이 사슬이 많이 형성돼 있죠. 이렇게 주변 환경이. 그러니까 여기 새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남제주군청에서 퇴직한 뒤 고향에서 한라봉 농사를 짓던 강석호 할아버지가 철새 조사를 시작한 것은 2019년 겨울.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것을 본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강 씨는 제주 동부 지역의 철새 도래지들을 혼자서 돌아다니며 철새 사진을 찍었고 보고서까지 만들어 환경부에 3차례나 제출했습니다. 5년 동안 모은 철새 사진과 영상 자료는 1테라바이트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 철새들이 휴식하는 그 공간을 알아야 그 사진 찍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저녁, 점심 하루 3차례 해서 이제 조류들이 이제 휴식하는 그 지역을 찾아가면서 이제 찍게 됐고. 결국 환경부는 2021년 조류 충돌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며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를 반려했습니다. 2년 뒤 조건부 협의로 통과될 때에도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조건을 붙이는 데에는 강 씨의 역할이 적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끝을 봐야 되겠다. 허드가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끝을 봐야 돼. 진실을 끝까지 해서 진실을 파헤쳐야죠. 이거는 그저 지나가서는 안 돼요. 일단은 사람의 생명의 문제가 아닙니까? 무심코 지나쳤던 고향의 새들을 찾아다니면서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강석호 할아버지는 새들이 사라진 곳에는 우리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자연 환경을 다 파괴한다.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응? 사람은 자연 환경에 따라서 사는 건데. 응? 그리고 새들도 마찬가지. 사람도 새들도 똑같은 거예요. 응? 똑같이 공존공생하는 거예요. 응? 새가 있는 곳에 사람도 있고,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을 배척해서는 안 돼요. MBC 뉴스 조일우입니다. 이 년 전 마라도에서 천연기념물인 뿔쇠오리를 위협한다며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포획했었습니다. 일부는 입양됐지만 나머지 20여 마리는 임시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조만간 새 보금자리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라도 길고양이들이 선 밖으로 옮겨진 건 지난 2023년 3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뿔쇠오리를 공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문화재청이 반출을 결정했습니다. 사흘 동안 포획된 길고양이는 40여 마리. 고향 마라도를 떠나 임시보호시설인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로 대대적인 이주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330제곱미터 공간에 고양이 집인 컨테이너와 놀이터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곳 임시보호시설에 들어온 마라도 고양이는 모두 45마리. 이 가운데 17마리가 입양됐거나 임시보호 중에 있고 남은 24마리가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봉사자들의 관심입니다. 전기시설이 없는 임시보호시설에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와 온열 매트, 이불 등 후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던 터전을 다 뺏겨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에게는 너무 좁은 공간으로 이제 옮겨져서 임시 공간에 있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그래도 있는 동안이라도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곁을 안 줬던 고양이들이었지만 지금은 얼굴도 알아보고 경계심이 많이 풀렸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야생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성질이 날카로웠어요, 친구들이. 이제는 저희들하고 2년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가족이라고 할까요? 저희들 오면은 이제 그래도 반기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따뜻한 온기 속에 마음을 연 마라도 고양이들. 보호시설에 있는 고양이들은 올해 상반기 새 보금자리인 고양이 도서관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제주시 노영동 980여 제곱미터 부지에 마라도 길고양이 보호실과 도서관 등이 들어섭니다. 동물보호소 하면 사람들이 좀 약간 혐오시설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거 하는데 그 인식을 좀 바꿔보자,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라는 취지로 고양이 도서관 이름으로 이제 보호소를 짓게 됐습니다. 마라도 길고양이가 반출된 지 어느덧 2년. 이제는 임시보호시설이 아니라 새 보금자리로 옮겨지면서 동물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교제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의 제주 지역 발생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는 인구 10만 명당 비율로 보면 제주가 2022년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빈도로 보면 전국 4위였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나 스토킹 범죄 발생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 6번째로 높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제주시 이도동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내에 있던 관계자 5명이 한때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급식실 안에 있는 컵 세척기에서 불이 시작된 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SKFC가 올 시즌 첫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는 어제 강원FC와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제주는 3경기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리그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봄을 맞아 제주 지역에서 다양한 스포츠 대회가 열립니다. 오는 8일 한라체육관에서는 세계 정상급 프로 당구 선수들이 참가하는 PBA와 LPBA 월드 챔피언십 대회가 열립니다. 또 16일부터 23일까지 제주 국제 주니어 테니스 투어 대회가 개최되는 등 이달에만 모두 17개의 국제 또는 전국 스포츠 대회가 제주에서 열립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